오는데 많이 와서 여러분들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교 의원님께서 두 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딱 한번 훑어봐달라고 해가지고 시간이 매우 부족한 관계로 조금 서둘러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 안 하고 해도 되는데 그냥 안 하고 해도 되는데 그래도 앞에 한 10분, 20분 정도 최신 얘기 한번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지금 건강보험을 사람들이 다 잘 알잖아요. 예전에는 건강보험에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없었고 아마 한영규 원장님도 저를 아마 처음 본 게 제가 예방치과 있을 때니까 그 학교를 받을 수는 있겠네요. 보통 전북대학교는 본과 4학년 1학기에 건강보험 수업이 있습니다. 수업이 예방치과에서 강의를 오늘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그때 이제 99년 4학년에 이제 공공전에 졸업을 했는데 한 학기 지났을까 교수님께서 건강보험 강의를 하시는데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는데 종이에다 이렇게 써가지고 계산하는 식으로 이제 강의를 하셨어요. 그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어떻게 청구하는가도 강의를 하시는데 당시에 이미 밀레니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도스로 강의를 하셔가지고 교수님 도스 쓰면 학생들한테 조금 창피하다. 그랬더니 야 내가 이제 와가지고 윈도우 배우겠냐? 그럼 네가 해.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건강보험 강의를 하게 됐어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요새 이제 많이 건강보험 강의 많이 안 하고 최신 트렌드는 오히려 잘 모르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직도 이렇게 원장님들 아직도 이제 제가 어디 그 스터디 클럽이나 지부 같은데 초청받아서 강의를 하면 아직도 원장님들은 그 기본적인 건강보험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구체적인 산정 테크닉이라기보다는 원장님들과 직원들이 좀 같이 알아뒀으면 하는 그런 개념들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요새 이제 건강보험을 특히 또 잘 모르기도 하는 게 좀 저도 이제 발치하고 임플란트만 한 지가 한 10년 됐습니다. 일반 진료를 거의 안 하고 발치하고 임플란트만 하다 보니까 오늘도 비 오는데도 사랑니한 20개 빼고 임플란트 하나 5개 심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 이제 거의 임플란트 환자의 반절은 치과의사 부모님들이에요. 그리고 사랑니 환자도 치과의사분들 자제분, 누나, 그다음에 여기 부인도 오고. 그래서 요즘은 치과계 식구들이 저희 병원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치과계 정말 잘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책이 저기 지금 많이 팔렸죠. 아마 우리나라 치과계 통틀어서 교과서 빼고는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합니다. 한 3, 4만 번 나갔나 싶습니다. 우리 성규 원장님이 저한테 꼭 좀 강의 좀 해달라고 하면서 책 좀 팔아줄 테니까 와달라고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한번 그냥 굳이 건강보험 보면 가끔 보면 건강보험을 가장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치료 공부하는 사람들 있죠. 그게 세상에 제일 쓸데기 없는 겁니다. 정말 그냥 그때 그거 찾아보면 되죠. 솔직히. 그리고 청구 좀 잘못하면 어때요? 나중에 삭감당하고 재심사하면 되고 잘못되면 나중에 다시 넣어도 되는데 오히려 기본적인 개념을 어떻게 할까가 더 중요한데 가끔 보면 한 3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치료들 그거 막 산정 지침 외우고 있고 100대 50 이런 거 외우고 그런 게 사실 제일 쓸데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정말 책 꽂아놓고 필요한 거는 그때그때 그냥 찾아보면 된다 생각합니다. 요즘 이제 책이 많이 팔려가지고 사랑니 책이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제일 많이 팔렸죠. 사랑니 책이 전체 한 5,000권 정도 나갔습니다.
불법 PDF판이 많이 돌아다니는 걸 감안해도 임플란트 책도 아주 많이 나왔고요. 여기 10년 전 기사입니다만은 정말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원래 건강보험 세미나는 원래 서민경 원장님이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하려다가 말았던 것 같은데 2시간씩 한 8번 정도 해야 구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는 정도로 하는데 아무래도 저도 좀 시간이 안 되지만 여러분들도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최대한 개념들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제가 다른 데서 강의가 의뢰가 들어오면 좀 한가할 때는 강의비를 안 줘도 되는데 강의 시간은 내 마음대로 하게 해주라. 그래서 2시간 반, 2시간씩 8번 강의비를 안 줘도 된다. 다만 시간을 꼭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지금 이제 건강보험이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예전만 해도 건강보험을 잘 모르는 원장님들이 어설프게 건강보험을 공부하면 갑자기 변신해가지고 막 갑자기 2배 청구하고 실사당하고 막 이래서 제발 좀 어설프게 알면 독이 된다. 그래서 할 거면 제대로 하자라고 해서 우리 8번씩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0년 된 기간인데도 이미 그 10년 동안 매출은 40% 늘었지만 보험이 150% 늘었다. 제가 참 창피한 얘기인데요. 저 병원이 강남역에 있잖아요. 근데도 보험이 지난달에 보험이 비보험보다 많았어요. 병원이 강남역인데도 보험 임플란트가 많은가 보다. 아니에요. 보험 임플란트가 늘 이진법입니다. 010 보험 벤처나 보험 임플란트가 강남역이잖아요. 010 이렇게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랑니를 한 700개 빼는 이유도 있긴 있지만 강남역에 있는데도 저희가 보험이 비보험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요즘은 보험 없으면 어떻게 사나 싶습니다. 강남역 특성상 벤처만 없는 게 아니라 애들 광주형 레지던트 이런 것도 없어요. 오로지 그냥 기본적으로 사랑니에다가 치주 환자들 좀 많이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떡관절 장애 이것도 사실 저희 병원도 좀 보려고 하는데 돈이 되든 안 되든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이것도 이제 최근에 보험 경향들이 많이 이렇게 증가했다라는 거, 사람들이 보험에 관심이 많고 다들 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죠? 제가 임플란트도 제가 2002년 5월에 개원했는데 그때 350만 원, 국산 250만 원. 그런데 지금은 35만 원입니다. 22년 전에 350만 원이었는데 어떻게 지금 35만 원인가요? 맨날 75년생 임플란트 2개 필요한 사람이 제 핸드폰에 매달 광고가 뜨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그렇게 뜨는지 정말. 지금도 강남역에서는 제가 제일 비싸다고 합니다. 제가 150만 원 이렇게 받는데 그래도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가는 대로. 어쨌든 요게 최근에 이게 원래는 감기를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예전에도 20년 전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아말감 많이 하던 시절이나 아말감 지하이 많이 하던 시절이나 우식증도 많이 높았는데 우식증 치주질환이 다 이쪽이 좀 높게 있었거든요. 2, 3등도 하고 막 4, 5등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감기는 못 잡아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감기를 잡아버리는 다시는 이런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 치주질환이 코로나 때문에 감기를 잡아버리는 그런 일들도 했습니다. 사실 저보다 선배님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20년 전에 환자들 치석 진짜 많았어요. 근데 지금 보면 치석 있는 환자들 많지 않잖아요. 옛날보다 정말 좋아진 걸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치과가 어려워가지고 스케일링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치주질환은 증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쵸? 제가 처음 개원했을 때 임플란트가 350만 원이고 제가 체어 3개 놓고 했는데 첫 번째 달 중간에 개원했으니까 두 번째 달 건강보험 청구에 다 합쳐서 350만 원이었어요. 임플란트 한 개 값이 한 달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였습니다.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것도 이제 이미 일단 얘기긴 한데, 기본적으로 지금도 그런 성향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8월에 건강보험이 엄청 많이 급증했다고 하고요. 이거 보면 지금은 이제 개원 시즌도 바뀐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는 선배님들 방학 전에 개원했잖아요. 방학 전에 대목 맞두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보통 4월하고 9월이 환자가 가장 없죠. 보통. 그러니까 추석이 끼면 환자가 가장 없는데도 불구하고 추석이 있는 9월에 건강보험 진료비가 증가하는 현상. 이게 바로 뭐냐? 비보험이 감소하면 바로 건강보험을 증가시켜서 그 감소분을 메꾸려고 하는 원장님들의 강한 의지 표현이죠. 괜찮아요? 지금 한 15일 지났는데 뭐 아무것도 없으면은 턱관절 아프시죠? 지속도 보이고. 그게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튀지 않는 거예요. 튀지 않는 거. 남들 하는 대로 그대로 가면 절대적인 숫자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남들하고 비율이 비슷하고 정상적인 치과가 보이면 사실 굳이 신경 쓰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4월에 건강보험 정부가 34%가 지금 이거 다 건강보험 비로 우리 비보험 마련하려고 하는 거죠. 아니 4월에 전 국민 입이 말랐어요. 침샘 질환. 이게 K1.9 타입 분비 장애가 4월에 막 증가합니다. 왜냐면 이제 정말 당장에 수입이 적게 되면 이런 걸로라도 메꾸려고 하는 게 심리죠. 그지만 건강보험을 조금만 더 많이 하셨다고 하면 우리 침샘 질환 같은 거. 제가 이제 오늘도 심평원 친한 직원들하고 몇 명 전화를 했어요. 오늘 인체과학실 강의 가는데 최근에 뭐 변한 트렌드가 있습니까? 없어요. 건강보험 옛날이나 지금이랑 똑같죠. 오히려 임플란트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원장님들이 조금 더 건강보험 열심히 하는 거 그밖에 없다. 다 옛날 얘기랑 똑같은 거죠. 이런 게 그냥 있다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산부 같은 경우도 본인 부담금 20% 일하니까 20% 일해야 되는 게 원래 내는 돈의 80%가 아니라 전체 건강보험의 10%만 내는 거니까 스케일이 하면 5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임산부 한번 오셨는데 뭐 여기 예전에 교정했던 걸 리테이너 떨어져서 거칠거리고 뭐 아니 그러면은 한 두세 번 정도 오시게 스케줄 잡아드렸어요. 그럼 본인은 5천 원만 내는 거고, 그죠? 우리는 한 15만 원, 20만 원 버는 거잖아요. 엑스레이 안 찍으셔도 되고요. 그냥 오셔서 그냥 인분 관리 쭉 하시고 간단하게 하셔라. 그냥 그렇게만 했습니다. 한 본인도 되게 거칠거리는 걸 좀 다듬고, 그래도 깨끗하게 하는 게 기분 좋네. 그리고 또 본인 임산부가 의외로 있습니다. 임산부는 어떻게 뭐 판단하냐 그러는데 이건 다 그 카드 나오잖아요, 그죠? 섣불리 또 배만 보고 판단해가지고 또 오래 만드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거 이제 요게 이제 저는 뭐 이게 오래전 5년 전 이야기인데도 저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저 사람들을 많이 빼잖아요.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뭐 사람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하루에 20개 이상 빼니까 토요일 날은 발치하는 원장님들이 남아도 괜찮아요. 토요일 날은 의외로 30% 가산되는 게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 제가 건강보험 강의한 지가 거의 20년 다 돼가는데 제가 처음 강의를 가면 가산 자체가 있는 줄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원래 건강보험이 6시부터 있다가 2000그때 말이죠. 몇년 재정 고갈이 한번 돼가지고 난리 쳐가지고 밤 8시로 증가됐거든요. 그러니까 8시부터 가산되면 사실 거의 가산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없어졌다가 2005년인가 어쨌든 다시 6시로 돌아왔는데도 원장님들이 그걸 또 잘 모르셔가지고 잊고 사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건강보험 강의할 때는 거의 강의가 아니라 계몽에 가깝게 여러분 6시 대부분의 치과가 7시까지 하니까 근데 다녀보면 반 이상이 아예 가산을 안 하는 치과가 있었어요. 거의 반 이상. 심지어 어떤 치과는 모든 환자를 다 가산된 치과도 있었어요. 직원이 밤에 남아서 청구하고 가다가 그 정도로 개념이 없었습니다. 직원이 남아서 청구하고 가니까 모든 환자가 다 가산해가지고 문을 내리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법론이 많이 좋아졌죠. 저도 페이닥트 할 때 보면 원장님이 본인 부담금을 어떻게 적어주시냐면 차트 쓰잖아요. 그럼 그냥 자기 한 3초 정도 생각하신 다음에 차트에 12,500원 딱, 와, 천재 아닌가? 근데 그냥 대충 적으시면 이렇게
직원들 언제 이거 또 봐.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 달에 한 번, 뭐 두 번 직원들이 남아서 청구하고 가고. 그게 우리가 한 15년 전, 20년 전에 치과학의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죠. 요것도 이제 최근의 얘기인데, 그 5년 전에, 제일 중요한 건 5년 전 기사인데도 이 다음에 후속 기사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동에 베이스 깔아가지고, 그거 이제,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이장제나 베이스는 안 되잖아요. 정부가. 근데 지하에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인내에 풀어가지고 청구하는 거죠. 이제 걸렸어요. 20평 실사 나가가지고 했더니, 나 이거 정말로 지하에 청구하려고 했다. 라고 이제 바로 이제 소송 들어가셨죠. 근데 1심에 승소해버렸습니다. 이게 치과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죠. 근데 중요한 거는 2심에서 졌어요. 2심에서 졌는데 1심 판결만 알고 계신 분이 지금 많아요. 2심에서 져서 안 되는 걸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인내이 같은 거 베이스 가는 부분들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 검토는 못 할 텐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지하를 필링을 하고 인내이 프랩을 했다. 인간적으로 그건 베이스죠. 근데 지하를 충전을 하고 오늘 크라운을 프랩했다. 이건 가능한가요? 딱히 뭐 그렇지만 내가 지하를 충전하고 크라운을 프랩했으면 그거는 베이스는 아니죠. 지대치 축조의 개념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딱히 명확하게 규정은 없긴 한데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가 지대치 축조의 개념이라고 하면 커습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커습을 포함한 지대치 축조의 개념이라고 하면 지하를 충전하고 크라운하는 거로 가능하겠죠. 이제 물론 이제 온레이, 오버레이 뭐 또 애매모호한 규정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명백하게 이장제 베이스는 안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의 개념은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지대치 축조의 코어 개념이라고 하면 그게 바이탈이든 non-바이탈이든 물론 뭐 바이탈 안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 생각은 그렇지 않고요. 딴 치과에서 엔도하고 왔든 내가 엔도를 했던 예전에 있던 게 떨어져서 내가 다시 때웠던 지대치 축조의 개념이라고 하면 청구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명백히 인내이 온내이 차트에 인내이 온내이라고 적을 거라면 안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생애 두 번째 보험들이 이렇게 막 제가 막 보험들이 거의 없어가지고 잘은 모릅니다만은 사실은 그 전에도 가능했습니다.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병원은 보험 틀리를 뭐 2번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권한이 없고요. 공단에서 줍니다. 공단에서. 그래서 어떤 분은 공단하고 싸워가지고 받아오시는 할머니들이 계세요. 지대치 변경돼가지고 말필이 옛날 거 못 쓰고 새로 해야 되는데 답도 안 나오고 그러는데 본인이 가서 공단 맞짱 떠가지고 심하게 변경된 걸로 해가지고 본인이 인정을 받아오시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는 신병원하고는 무관하다는 거, 새로 허가를 해주고 안 하고의 문제는 공단의 문제라는 거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저는 강남역에서 치과를 잘못 세웠어요. 요즘 건강보험은 노인과 어린이들에게 집중되는데 강남역에 있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험료표도 이렇게 없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도 많이 빼고 그런데 이제 청년 인구가 줄어가지고 사람님 환자도 막 줄고 있고 어쨌든 광주만평 내진 기준 바뀌고 여기 막 우리가 하도 반발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항의해가지고 기준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강남역에 있다 보니까 거의 없습니다. 광주하고 내진도 하나 둘 뭐 한 달에 하나 둘 정도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초창기에 나왔을 때 처음 한 1, 2년 좀 지금도 증가는 살짝 하고 있는 것 정도 같긴 한데 뭐 거의 동네 치과를 다 먹여 살릴 정도로 한때는 최소한 몇 달은 또 최소한 몇몇 치과는 먹여 살린 적이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가끔 치과 의사들 중에 이렇게 진료 안 하고 이렇게 치과 의사가 의외로 약사면허 같이 있는 분도 많고 수의사 면허 같이 있는 분도 많고 그러는데 수의사 치료하는 게 돈 더 많이 번대요. 그쵸? 네. 참 부럽습니다. 치과 의사인데 이렇게 딴 거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치과 의사 저번 줄이는 효과라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천재지변 추가 요구에 났는데 이것도 뭐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그냥 굳이 이거 아니라도 환자분이 공단에 가서 잘 싸워서 받아오면 됩니다. 수해 나가지고 그 틀리게 대처가 물에 떨어져 가신 분이 항의해가지고 안 당긴 것 같은데 농담 아니고요. 농담 아니고 진짜로 수해에 틀리 떨어져 가신 분이 야 이거는 분실 아니다 재해다 그래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건강보험 근관 치료에 관련된 거는 저는 왜 근관 치료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크게 한 방 막 올려주면 될 거를 이렇게 찌질찌질하게 겁나 복잡하게, 그쵸? 너무 찌질찌질하게 겁나 복잡하게 나라마다 다 달라요. 건강보험이. 저는 이게 예를 들면 대부분의 경우는 캐널당 청구하는 게 맞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치아당이에요. 치아 이름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프리몰라, 몰라 뭐 이렇게 다르고, 사실 스페셜리스트가 있느냐 GP가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고 인슈런스마다도 다 다르긴 한데, 어쨌든 지금 C형근관 나오면서 막 여기저기서 그냥 난립니다. 아주 그냥 C형근관 하니까 이제 여기 보면 하악 일소구치, 그러니까 뭐 이대구치 마찬가지지만 하악 일소구치를 C형근관 인정해준다고 하니까 아주 많은 치과 원장님들이 그게 왜 C형이었어? 모르고 있었네? 약간 그런 분들도 되게 많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상악 일소구치가 제일 좀 C형에 가까운 것 같게 좀 붙어 있는 것 같긴 한데, 예전에 이제 제가 그 C형근관 얘기를 하면서 사실 지금도 C형근관 청구를 만약에 이제 4개, 3개 이렇게 막 하는 게 기준이 뭐예요? 그쵸? 붙어 있는데, 그리고 하나는 떨어져 있고 3개만 붙어 있으면 애매모호하죠. 근데 우리는 그냥 다 넣어버리죠. 지금 그 개념은 이제 조금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저는 좀 엔도 비용을 화를 올려주면 될 걸 너무 이렇게 안 올려주면서 찌질찌질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냥 간단히 근관수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근관수. 제가 이제 예전에 건강보험 강의하던 초창기에 이제 C형근관, 그러니까 하악 이대구치 C형근관, 그러면 메조 링구알 캐널이 이렇게 딱 있고 메조 보컬, 디스토 보컬, 디스토 링구얼 캐널 3개가 이렇게 붙어 있죠.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있으면 보통 이제 우리가 그걸 사근관으로 청구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그 의대사가 원장님 어떻게 이게 사근관이에요? 3근관이지? 2근관이지? 하나, 둘. 아니 그 엔도 해봤어요? 내가 들었어요. C형근관 엔도 해봤어요? C형근관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엔도인데 어떻게 그게 2개라고 하냐? 하나, 둘. 너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 엔도 보험하자고 그랬어요? 정부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고 하면 세상에, 그거 아세요? 저도 예방치과 전공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는 프라이빗 클리닉이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보건학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치과에 강제로 건강보험을 적용시키고 수가를 정하고 예외 없이 하는 건 전 세계 우리나라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유일해요. 초헌법적인 이런 발상은 정말 3, 40년 전에 군사정권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 사유재산에다가 어떻게 마음대로 그렇게 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위헌판결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저 혼자 막 데모하고 싶어요. 저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아니 그러면 어떻게 치과 고용을 할 때도 내가 벌금부담금 30%만 내고 70%는 그걸 주소하고서 내 돈 내고 100%한 개원한 치과에서 어떻게 강제로 수가를, 그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밖에. 일본,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일본에서 그대로 가져갔지만 일본은 자기가 건강보험 안 보고 싶으면 안 봐도 됩니다. 요양기관 안 하고 싶어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거기다가 돈 더 받고 싶으면 더 받아도 돼요. 미리 고지 설명만 하면 됩니다. 우리만 이상한 법이에요. 이게 정말로 지금의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걸
법제화한다는 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천천히 먹어왔기 때문에 잘 몰랐던 거죠. 처음에 500일 이상 사업장 뭐 이렇게 와서 늘 조금씩 이렇게 먹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당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지만 적용은 액티브하게 하라. 뭐 좀 삭감되면 어떻습니까? 저렇게 당하면 어때요? 내가 과감하게 내 의견대로 하는 거죠. 그죠? 네. CCFK는 어떻게? 4개입니다. 4개. 근거가 4개. 그죠? 4개. 네. 그랬더니, 원장님 진짜, 너무 이상하다. 네. 닭발이 4개, 닭발이. 4개 그렇게. 그럼 오리한테 가가지고 너 닭발을 몇 개 잡고 오리가 쫙 펴고 3개가 붙어있네? 그럼 2개 그래? 아니죠. 오리도 3개가 붙어있어도 닭발을 4개라고 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처음에 제가 이제 개원했을 때 첫 달 2002년도에 매출 목표를 달성하고 이제 MT를 갔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공고이들 데려다가 이렇게 알바시키고 그랬습니다. 야, 후배들 데려다가 야, 너 있잖아. 토요일 날 우리 MT 갈 테니까 환자들 봐.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후배가 전라북도 진안에서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진안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걔가 형, 강남 사람들은 캐널이 달라. 아니 뭐가 달라? 아니 사각 소금치가 여기는 캐널이 하나야. 전라북도 진안은 2개고. 그렇구나. 이게 사실은 사각 소금치, 일소금치 엔도 하시면 대부분 이근관 넣잖아요. 뻥 하고 뚫려 있어도 대부분 이근관 넣죠. 그러니까 버칼 거, 링거할 거 다 해가지고 하고 그러잖아요. 나이 들다 보면 이제 칼시피케이션 돼가지고 구분이 되지만 젊었을 때는 보면 뻥 뚫려있지만 에이펙스 쪽에서 갈라져 있는 경우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럼 막 확대해가지고 붙어버리면 다시 한 개에 막 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적용을 액티브하게 하자. 사각 소금치는 늘 근거하는 2개다. 붙어있기도 하고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렇죠? 네. 우리 전라북도 진안하고 강남하고 무슨 인종이 다른 것도 아닌데 제가 후배한테 그랬어요. 무슨 사람 캐나리 무슨 스피드 쓰냐? 젊어서는 뭐 4개, 뭐 늙어서는 뭐 젊어서 2개 막 늙어서 3개 막 되냐? 그랬는데 걔가 봤을 때는 나이 들어서 클래시피케이션 됐다고 근거에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근거한 해처 이런 게 있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5회까지 인정하면 이것도 원래 통상적으로 그랬었어요. 근데 그냥 명시한 것 뿐입니다. 명시한 것 뿐이에요.